네, 급등 수사본부 출발합니다. 오늘 하루 특별 수사관을 맡게 된 진행의 김솔지입니다. 오늘 시장 하루만 보더라도 그 변동폭이 상당히 컸던 시장이었습니다. 단기 급등에 따른 피로도 그리고 우리가 쉬는 사이에 들려진 여러 가지 이슈들이 시장을 흔들었던 하루였습니다. 이번 한 주는 어떠한 전략들이 필요할까요? 본격적인 수사에 앞서서 저희 마감 상황 정리하고 돌아올게요. 네, 오늘 코스피는 그야말로 롤러 코스피 장세를 이어갔습니다. 하루 만에 7,200선에서 6,800선을 하회하는 흐름, 400포인트의 등락을 나타냈던 하루였는데요. 오늘 오전장에는 7,200선 외국인들이 2조 원 넘게 매수일을 나타내면서 지수를 강하게 끌어올렸고요. 10시 30분을 기점으로 매수폭을 상당히 줄여내면서 매도로 전환하더니 6,800선을 내주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가까스로 6,800선을 사수해낸 채 거래를 마쳤네요. 오늘 하락하는 종목수가 우세한 가운데 여전히 호르무즈 해협 긴장감에 따른 해운주들의 강세가 두드러졌습니다. STX, 그린로직스 상한가에 안착하는 흐름 그리고 전반적인 강세로 해운주들 강세가 두드러졌고요. 자, 코스닥도 함께 보실게요. 오늘 오전장에 그래도 분위기가 나쁘지는 않았습니다만 오후장 들어 급격하게 빼는 흐름이었습니다. 3.5%의 급락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실리콘트, 최근에 시세를 보였던 이 화장품주에서도 실리콘트의 강세가 두드러졌네요. 글로벌 PE 운용사 CVC가 3천억 원 규모로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참여한다는 소식 전해지면서 강세를 보였고요. 다만 윗꼬리가 길게 달리는 흐름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남북 경협주들의 강세가 두드러졌습니다. 사실 남북 경협주들이 강할 때는 시장의 질이 좋다라고는 평가를 받지는 못하고 있죠. 저희 수급도 함께 보시죠. 오늘 거래소 보시면 기관 나홀로 매도일을 나타냈고요. 오늘 외국인들의 이 변덕이 상당히 컸던 하루였습니다. 오전장에 2조 원 넘게 사들였다면 오후장 들어서 급격하게 팔았고요. 막판에 다시 사들였습니다. 넥스트장에서도 다만 이 매수폭을 축소했다는 점은 반드시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선물 시장에서도 매수 우위로 집계가 되고 있네요. 네, 코스닥도 함께 보실까요? 오늘 거래소 코스닥도 기관 나홀로 매도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개인과 외국인 매수로 집계가 됐지만 현재 넥스트장에서는 외국인들 매도로 집계가 되고 있다는 점 체크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간략하게 또 정리해봤고요. 애프터마켓으로 넘어가 볼게요. 전부 파란불 켜내고 있습니다. 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각각 장중에 5% 급등, SK하이닉스는 9% 급등세를 나타내기도 했지만 이 애프터마켓으로 갈수록 점점 낙폭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3-4%대 급락세, SK하이닉스도 결국에는 파란불을 켜내고 있는 흐름이네요. SK스퀘어, 삼성전기, 현대차까지 애프터마켓에서 그 어떤 회복력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흐름입니다. 코스닥 시장도 전부 파란불 켜내고 있고요. 에코프로 형제들 7% 넘는 하락세가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또 간략하게 정리해봤고요. 본격적으로 저희 수사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출발하시죠. 네, 급등주 CSI로 이 시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코너를 함께 해주실 황민혁 위원님 모셔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위원님께서 오늘 급등수사본부에 처음으로 합류를 해주셨는데 먼저 소감부터 그리고 소개부터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떠한 각오로 또 수사에 착수해 주실까요?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5년 만에 찾아뵙는 것 같아요. 오랜만에 또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같이 방송을 하게 되었는데요.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또 좋은 주식과 그리고 주식을 선별해서 좋은 결과물을 낼 수 있도록 열심히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든든한 저희 또 수사에 또 참여를 해주신다고 하네요. 오늘 기대 많이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많은 분들이 위원님을 아시나 봐요. 저희 유튜브 채팅창에 오랜만에 뵙는다라는 댓글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저희 시장 분석부터 해봐야겠죠. 오늘 정말 상당히 많이 아쉬운 시장이었습니다. 오전에는 정말 희망에 찼다가 오후 들어서 다시금 좌절하게 만드는 시장이었어요. 변동폭도 상당했고요. 이번 주는 또 중요한 이벤트가 있잖아요. 여러 가지를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장 분석 도와주세요. 네, 오늘 시장을 좀 표현해보자면 아이한테 우는 아이한테 사탕을 줬다가 다시 또 뺏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좀 받았던 장입니다. 사실 우리가 월요일장이 쉬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월요일장에 대한 이 상승분이 제대로 반영이 안 된 상태에서 화요일장의 시장이 문이 열렸는데 월요일장의 상승분이 반영이 안 됐다는 부분은 미국 증시라든지 또는 아시아 증시에서 월요일장 그리고 금요일 이후부터 해서 이 반도체주들에 대한 상승이 잘 나왔단 말이죠. 실제로 바로 전날 미국 증시에서는 마이크론 주가의 상승이 또 강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아침에 결국 이제 상승으로 출발을 하는 모습이 있었고요. 그리고 삼성전자하고 특히나 하이닉스의 주가가 굉장히 강했었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주도주가 삼성전자, 하이닉스 쪽으로 옮겨가는가 싶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지수는 굉장히 강력했고요. 코스닥 지수가 하락으로 약간 좀 약세 분위기를 타다가 결국은 다시 또 올라가는 분위기가 또 있었는데 하지만 결국 시장은 일단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 쪽에 집중해서 이 수급들이 몰렸었습니다. 외국인들도 장 초반부터 해서 1조 넘게 매수가 들어왔었죠. 자, 그런데 시간대로 본다면 10시 한 40분경인가요? 이때부터 해서 갑작스럽게 변화가 좀 생기기 시작합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쪽에서 자금들이 계속해서 이탈이 나오기 시작했고요. 이 외국인들 매수하던 이 물량들이 점점 줄어들더니 결국 매수가 굉장히 작았죠. 오늘 종가까지 본다면. 그리고 기관 쪽은요, 이 매수 쪽으로 방향을 잡다가 결국 매도 쪽으로 계속해서 흘러내렸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개인들만 매수하는 이런 장이 나왔죠. 자, 이렇게 갑작스러운 이 변화가 나왔던 이유는 이 초반 분위기는 지난 금요일과 금요일장의 미국 증시라든지 또는 월요일장에 대한 분위기들, 아시아 증시 안에서도 반도체 주들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게 아침에 영향을 주었던 거고요. 10시 40분경부터 해서 차익 매도가 나왔던 이유가 결국 일단 뭐 시장에서 뉴스들을 많이 보셨다면 아실 겁니다. 일본에서요, 10년물 국채 금리가 30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일본의 국채 금리가 올라가는데 뭐 왜 빠지는가? 여기에는요, 바로 금리에 대한 우려감 때문에 그래요. 일본에서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이 우려 때문에 결국 이 국채 금리가 크게 올라갔던 거고요. 만약 일본에서 기준금리가 올라가게 된다면 여기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바로 일본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들이 이탈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일본 자금들이 이탈하게 된다면 글로벌 시장에서 이 들어갔던 자금들이 빠지면 결국은 시장에서는 이 자금 이탈로 이어질 수밖에 없고 주가 하락의 요인이 될 수밖에 없죠. 자, 그런데요,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동안 이란하고 미국 쪽에서 이 전쟁 뉴스, 합의점을 찾아가는 듯 보였는데 이 합의가 안 됐어요. 그래서 이 60일간의 이 휴전, 이 상태가 이제 종료가 된 다음에 미국과 이란이 지금 결국은 서로 간의 전쟁에 대한 어떤 그 분위기로 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유가의 분위기도 상승이었고, 그 다음에 전쟁에 대한 리스크가 해소되는가, 여기에 대한 기대를 걸었는데 이것조차도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은 금리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시장이 최근에 조정이 굉장히 깊었어요. 특히나 코스피도 깊었지만 코스닥은 올라온 게 거의 없어요. 마치 하락장을 이미 다 끝내고 이제 올라가는 것처럼 보일 정도로 코스닥은 이제 막 올라가기 시작을 했는데 가격적인 면에서는 메리트가 분명히 있거든요. 하지만 시장에서 이 반응을 본다면 그동안 변동성이 너무 크다 보니까 단기에 거의 급락이 나왔죠. 그러다 보니까 시장의 신뢰도를 좀 많이 뺏겼습니다. 자, 그래서 시장의 신뢰도를 찾고
그리고 이 국내 증시에 외국인 자금들이 계속 원활하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한 가지 전제 조건이 있다면 바로 금리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어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번 주에요. 목요일 날 FOMC 회의 의사록이 공개가 됩니다. 지난달에 과연 어떤 이야기가 나왔었는지. 사실 그 전에 이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경우에는 시장과 소통을 굉장히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금리가 뭐 동결이 될지 아니면 금리가 인상이 될지 이 부분을 시장에서 이 소통을 굉장히 많이 해줬어요. 예측이 가능하도록 말이죠. 하지만 이번에 바뀐 연준 의장은 다릅니다. 이 케빈 워시 연준 의장은 FOMC 회의도 줄이려고 해요. 그리고 지난번 같은 경우에는 이 점도표에 점도 찍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시장에서 포워드 가이던스를 아예 자기는 제시해주지 않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은 없었어요. 그나마 한 가지 물가였습니다. 물가는 그래도 좀 중요하게 보고 있다라고 해서 최근에 물가가 좀 많이 안정되는 모습이 있었죠. 자, 그래서 지금은 이 전쟁에 대한 불안감도 있고요. 그다음 국내 증시에 대한 우려감도 있는 상태에서 시장의 불안감을 해소시키고 주가가 반등이 나오기 위해서 한 가지 중요한 건 바로 FOMC 회의에 대한 즉 금리 인상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소시켜줘야 된다. 그래서 이번 주가 되게 중요한 게 바로 이 부분 때문입니다. 기대할 수 있는 건 사실 그 부분이거든요. 개별적인 종목들 흐름으로 봤을 때는 사실 삼성전자, 하이닉스 실적 좋아요. 전망치도 좋고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충분한 힘들이 있지만 이 힘을 가능하게 만들 수 있는 건 어쨌든 불확실성을 해소가 돼줘야 된다는 거고요. 오늘자 같은 경우에도 흐름을 봤을 때 갑작스럽게 막 꺾이잖아요. 금리에 대한 불안감이 그만큼 크다는 거고 시장에서 상승에 대한 재료가 그만큼 부족한 장이기 때문에 힘이 조금 약합니다. 하지만 대응책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일단 중요한 건 시장은 이 불확실성이 해소가 된다면 주가는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FOMC 회의에 대한 회의로 과연 어떤 내용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그 결과가 어쨌든 끝나면 변동성 이후에 주가가 올라가든 아니면 긍정적인 시그널로 인해서 바로 올라가든 시장은 어쨌든 이후에 상승장으로 갈 수 있으니까요. 지금 이 기간 동안에 약간의 변동성이 좀 나왔다라는 거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요. 끝까지 시장을 좀 믿고 잘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시장에 대한 이 변수, 아무래도 신뢰감을 잃다 보니까 작은 변수에도 시장은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불확실성을 상당히 싫어하죠. 이번 주 FOMC 의사록을 통해서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된다면 다시금 시장에 힘을 내줄 수 있다. 여전히 시장은 저가 메리트가 있는 구간이다라는 게 포인트였습니다. 우리 함께 위원님과 함께 끝까지 수사를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차트를 통해서 좀 수사를 도와주실 텐데 오늘 처음으로 가져오신 종목이 정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오늘 장중에 9% 급등이 나왔다가 지금 후반부에 확 밀어버리더니 애프터장에서는 지금 하락이거든요. 사실은 SK하이닉스 미국 시장에서 5거래일 연속 급등하면서 우리가 시총 시가 상장 시초가를 좀 뛰어넘는 흐름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런 흐름을 따라잡지 못하는 아쉬움이 상당히 커요. 또 많은 분들이 보유하신 종목이기도 하고요. 정말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한번 분석 도와주세요. 네, 가장 궁금해할 것 같아서 그래서 오늘 SK하이닉스를 첫 번째 종목으로 가져왔는데요. 사실 차트상의 흐름으로 봤을 때는 주가가 최고점 거의 300만 원 가까이를 찍었죠. 당시 주가가 더 간다. 어떤 분들은 진짜 1000만 원까지 예측하는 분들도 있었어요. 말도 안 되죠. 하지만 그만큼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이 두 종목에 주식시장은 굉장히 열광을 했고요. 개인 투자자분들도 상승세는 계속 멈추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주가가 결국 이제 빠지기 시작했죠. 지금 이제 주가가 하락이 나왔던 이 부분들을 지금 생각해 본다면 최고점에서 굉장히 많이 빠진 다음에 150만 원 아래쪽입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주가가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는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하이닉스, 일단 저희 증시가 바로 어제 휴장이었단 말이죠. 하지만 글로벌 증시는 휴장이 아니었습니다. 마이크론 주가는 계속 올랐죠. 거기다가 이 샌디스크 효과, 이 샌디스크가 2030년까지 10% 이상의 성장을 보여줄 거다라는 전망들. 뭐 중국 창신 메모리 이 반도체도 주가가 12% 이상 급등이 나왔었고요. 그리고 키옥시아 역시도 주가가 급등이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아침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 주가가 크게 올랐는데요. 이렇게 오른 부분을 생각을 해본다면 이제 하락이 멈추고 올라가는 이 시작 부분이구나
뭐 차트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제 주가라는 건 차트만 가지고 뭐 흐름만 가지고 100% 다 볼 수는 없어요. 흐름으로 봤을 때는 주가 많이 떨어지고 나서 올라가고 있는 과정이긴 하지만 과연 여기서 더 추가적인 상승이 나와서 과거 고점 자리 또는 그 이상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 자,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결국은 지금까지 하이닉스의 실적이 좋다는 거 모르시는 분 없을 겁니다. 지금까지 좋았고요. 앞으로도 더 좋을 거예요. 이 부분은 상당히 긍정적이고 주가라는 건 항상 근데 이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게 있습니다. 뭐냐면 이 현재 상황을 주가에 반영을 하는 게 아니에요. 가까운 미래 상황. 이 미래에 대한 예측치까지 주가의 현재 반영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하이닉스의 실적이 지금도 좋지만 앞으로 더 좋아질 거라는 전망들이 이미 주가에 선반영이 되어 있었다는 거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일단 실적에 대한 기대치 여기서 주가 앞전의 상승이 나왔다라고 한다면 이번 다음 상승은 실적도 중요하지만 그만큼 주주에 대한 환원책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결국은 이 회사의 주인은 주주잖아요. 이 주주들한테 얼마만큼 환원을 해주는가. 이 부분이 사실 주가 상승에 있어서 굉장히 큰 영향을 줍니다. 자, 그래서 이 하이닉스의 경우에는 얼마 전에 주주 환원책을 고민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시장에서 예상하고 있는 전망으로 본다면 좀 크죠. 100조 원. 최대 100조 원까지 주주 환원책을 내줄 거다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은 주주 환원책을 얼마만큼 해주느냐에 따라서 주가가 여기서 더 슈팅이 나올 수 있느냐 아니면 일정 상승 뒤에 실망감으로 꺾일 수 있느냐 이 부분이 정해질 것 같고요. 제가 보는 이 상황에서 일단 주가 흐름을 체크해 본다면 사실 하이닉스의 주주분들의 경우에는 이 힘이 지금 과거보다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승폭이라든지 하락폭에 대한 변동폭도 좀 줄었죠. ETF 보완책이 나오고 나서부터 약간의 줄어들었는데 이번에 이렇게 완만하게 올라가는 이 상승은 되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위쪽으로 올라가면요. 전고점을 넘어간다는 생각을 하지 마세요. 올라가면 계속해서 물려있던 분들은 매도가 계속 나와요. 그래서 앞전 상승보다 다음 상승이 나오기 위해서는 실적에 대한 추정치 전망들이 되게 커야 되거든요. 이건 쉽지 않아요. 그래서 보유 계신 분들은 일단 250만 원 정도까지를 목표로 해서 가져가 보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전략을 세워드리겠습니다. 네, 보유하신 분들 상당히 많으시죠. 특히나 고점에 매수해서 지금 마음고생 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우리 일단은 250만 원까지는 홀딩해보자라는 의견이셨습니다. 그 자리가 왔을 때 저희 또 추가적인 전략들 챙겨드리도록 할게요. 다음 또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해하실 현대해상을 가져오셨어요. 왜 가져오셨고 어떤 포인트로 바라보고 계신 거예요? 네, 현대해상은 사실 보험주잖아요. 근데 보험주가 시장에서 관심을 받았던 적이 언제였을까? 생각해본다면 굉장히 오래됐어요. 과거에 근데 주주 환원책에 대한 기대감들이 사실 있었을 때 과거에 이제 상승이 좀 나오긴 했었는데 뭐 상법 개정안에 대한 기대감이라든지 그런데 그 이후부터 해서 이 주가가 좀 많이 소외를 당했습니다. 현대해상의 주가도 보면요, 과거부터 지금까지 흐름을 딱 보세요. 6월달 이렇게 계속 횡보세를 보이다가 이렇게 쭉 올라왔죠. 사실은 이제 보험주 안에서도 현대해상의 경우에는 다른 보험주들보다는 시세가 그동안 또 많이 나오긴 했었습니다. 그 안에서 또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왔던 거죠. 자, 그렇다면 오늘 이 현대해상 다른 보험주들 중에서 이렇게 강력한 이 퍼포먼스를 낼 수 있었는가? 이유가 분명히 있겠죠. 그 이유는 이 첫 번째라기보다는 뭐 이게 가장 강력할 거예요. 결국은 실적입니다. 보험사들 실적에 대한 우려감들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왜 많았었냐면 일단 뭐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겨울 시즌이 지나면 이 겨울 시즌에는 이 사고가 많습니다. 그래서 손해율이 굉장히 높아져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보험료 지급이 많이 증가하는 시기이기도 하고요. 주식시장의 상승장이요, 그 겨울 시즌에 굉장히 강력하게 나왔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실적에 대한 눈높이를 잘 맞춰주긴 좀 어려웠던 주식이 바로 이 보험사였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주가의 상승은 결국은 실적에 기반한 상승이다라는 거예요. 2분기 실적이 예상치를 뛰어넘는 실적을 보여줬고요. 시장에서는 그래서 가뜩이나 불안한데 실적이 좋은 주들 쪽으로 방향을 선회하고 있는 이런 이제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수급이 실적의 기대치를 높이 올려준 종목 쪽으로 수급이 몰릴 수밖에 없고 오늘 현대해상도 그렇게 해서 주가가 크게 올라갔던 거죠. 거기에 증권사들도 약간 펌핑이 있었습니다. 증권사에서 목표 주가를 계속 상향을
해 주었기 때문에 관심이 컸던 거죠. 자, 하지만 한 가지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지금 새로운 회계 기준이 도입이 되고 한 5년 차거든요. 그런데 그동안 이 보험사들이 주목을 받지 못했던 이유가 뭐였냐면 이 중간에 보험을 해지했을 때 새로운 회계 기준을 적용하면 환급금을 굉장히 많이 보유를 해야 되는 거죠. 해지 환급금을 많이 보유하게 된다면 그만큼 이 지출을 못 하거든요. 수익을 못 올려요.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보험사들이 그동안 약간 이제 투자자들은 배당 좋아하잖아요. 배당. 이 배당들이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배당에 대한 메리트도 없었던 상태였기 때문에 그리고 실적에 대한 기대치도 낮았기 때문에 이렇게 관심이 없었던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실적을 보여줬기 때문에 현대해상 주가가 이렇게 올라갈 수 있었던 거고 지금 흐름 보시면 최근에 시장 분위기가 그다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현대해상의 주가는 위쪽으로 강력하게 쏘아 올리고 있어요. 자, 흐름 옆으로 횡보 기간 지나고 나서 위쪽으로 올려주는 자리고요. 그리고 시장 거래가 별로 없잖아요. 근데 거래들이 지금 쓰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이 현대해상 같은 경우에는 보유하고 계신 분들 수익을 키워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빨리 팔지 마세요. 더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최고치가 오늘 51,800원이거든요. 자, 일단 6까지 앞자리수 6까지 한번 바라보시고 홀딩해보자. 이렇게 전략을 세워드리겠습니다. 네, 현대해상 최근에 정말 시장 흔들릴 때도 끄덕없이 우상향 흐름을 보여줬네요. 우리 5만 원을 넘어서 6만 원까지는 홀딩해서 극대화해보자라는 전략이었습니다. 네, 현대해상까지 챙겨봤고요. 마지막으로 HMM입니다. 최근에 또 여전히 오늘도 사실은 해운주들이 일제히 강했거든요. HMM도 무거운 종목이긴 하지만 더 상방을 노려볼 수 있는 자리일까요? 굉장히 무거워요. 맞아요. 그런데 오늘 주가가 이렇게까지 올라갔다는 건 정말 뭔가 큰 재료가 있었기 때문에 올라갔다라고 봐야 되는데요. 사실 이 이유는 여러분들도 모두 알고 계실 거예요. 미국하고 이란이 휴전을 했습니다. 60일간. 근데 끝났죠. 이 종료가 됐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한번 뭔가 그 안에 협상이 이루어질 거라고 기대를 했어요. 하지만 아무것도 없었죠. 그리고 주말을 통해서도 계속 감정이 격화되었었고요. 미국은 경제적으로 규제를 할 수도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말이 계속 바뀝니다. 계속 때리겠다. 뭔가 쏘겠다. 위협을 하고 있죠. 자, 그리고 이란도 역시 물러서지 않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미국과 이란의 어떤 이 충돌 우려감으로 인해서 그리고 이미 호르무즈 위협은 닫혔어요. 물동력이 없어요. 그쪽으로 갈 수 있는. HMM 같은 경우에는 사실 해협을 운영할 때 호르무즈 해협이 막혀버리면 우회해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막히게 되면은. 그래서 우회로를 따라서 따라가게 된다면 결국 운임비가 증가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해운주들은 호르무즈 해협이 막혔을 때마다 운임비가 증가할 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주가가 올라갔었던 겁니다. 오늘도 역시 주말 동안의 이 뉴스들로 인해서 오늘 주가에 반영이 됐던 건데요. 하지만요, 한 가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뭐냐면 주가하고 실적의 이 괴리감 이게 생겨버리면 나중에는요, 만약에 주가는 올라갔지만 실적이 안 좋아요. 그럼 주가는 주저앉게 되겠죠. 크게 떨어집니다. 쇼크로 인해서. 그런데 주가 많이 떨어졌는데 앞에서 현대해상 같은 경우 그냥 오르긴 했지만 주가가 움직이지 않았는데요. 그런데 실적이 되게 좋아요. 그러면 주가는 올라가게 되겠죠. 이 괴리감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HMM의 경우에는 해운 산업에 있어서 우리가 이 조선주도 좋았으니까 해운주도 좋겠지, 실적 좋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아요. 2분기 실적도 좋지 않고 이 벌크선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좋았었는데 컨테이너선 쪽에서 실적이 안 좋단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실적에 대한 우려감이 있는 주식의 경우에는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건 두 가지입니다. 과연 이 회사가 실적이 안 좋은 부분을 충분히 반영해서 주가가 충분히 떨어져 있는가. 만약 그렇다면 지금 매수의 기회가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렇지 않고 이게 단순하게 기대감으로 인해서 주가가 좀 떠 있는가. 그렇다면 이런 종목은 좀 단기로만 대응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볼 때 미국하고 이란의 문제는 쉽게 해결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해운주도 당분간은 조금 더 주목을 받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말씀드렸듯이 단기로 대응을 하는 전략이 필요하고요. 오늘 윗꼬리 길게 물었어요. 윗꼬리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다음 봉에서 위쪽으로 치고 올리면서 즉 미국하고 이란이
계속 뭔가 충돌을 벌이면서 그렇게 된다면 윗꼬리 물량들까지 소화시키면서 올라갈 수 있어요. 제가 만약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의 경우에는 한번 주가가 또 떨어졌다 올라간다 하더라도 떨어진다, 뭐 조정이 나온다 하더라도 크게 신경 쓸 필요 없고요. 문제는 금방 해결 안 되니까요. 하지만 이제 트레이딩 전략을 좀 쓰셔야 됩니다. 올라갈 때 팔고 밀리면 사더라도 이번에 올라갈 때 한 번 더 치잖아요. 위쪽으로 24,000원 정도 자리가 보이는데요. 24,000원 쪽. 그 자리 넘어가면 한번 정리하시고 밀리면 22,000원 부근 아래쪽으로 늘렸을 때 한번 또 단기 매매해서 또 올라갈 때 파는 이런 전략으로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HMM은 무거운 종목이지만 우리가 단기 트레이딩 전략으로 대응해보자. 가격 밴드를 말씀 주셨거든요. 다시 치고 올라간다면 한 24,000원 부근에서는 익절하고 22,000원 미만에서는 매수로 우리가 대기를 해서 우리가 단기적으로 여러 차례 한번 수익을 내보자라는 게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SK하이닉스, 현대해사, HMM까지 체크 포인트 들어봤고요. 오늘 첫 번째 시간이기도 하고 오늘 종목도 기대가 큽니다. 오늘 반도체에서 보셨네요. 어떤 종목이에요? 네, 좀 어깨가 무겁습니다. 오늘 반도체주들이 사실 그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좀 그렇지만 장비주들 쪽에서는 흐름이 괜찮았던 종목들이 많아요. 지금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기업은 바로 HPSP라는 회사입니다. 사실 이 회사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 정말 많을 겁니다. 반도체 특히 좋아하시는 분들, 반도체 장비주 하면 HPSPG라고 하시는 분들 정말 많은데요.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어닝링 장비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이게 뭐냐면 반도체 보면 웨이퍼가 있죠. 이제 웨이퍼. 이런 모양이잖아요. 여러분들 웨하스라는 과자 아실 거예요. 약간 비슷하죠. 웨하스의 그 이름을 따서 웨이퍼라고 이름을 지은 거거든요. 웨이퍼의 처리 과정에서 결함을 제거해주는 장비를 만드는 회사가 바로 HPSP라는 회사입니다. 이 결함을 잡아준다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반도체 정말 비쌉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이 반도체 불량률을 줄이는 게 반도체 산업에 있어서는 굉장히 핵심이에요. 그래서 반도체 테스트 위쪽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이 수율의 결정을 지을 수 있는 이 변수가 바로 이 회사가 만드는 장비에 있기 때문에 결국 이 회사는 이 반도체 산업에 있어서는 굉장히 필수적인 장비를 만들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더 중요한 건 이 회사는 거의 독점입니다. 전 세계 시장 점유율 1위예요. 반도체 쪽을 본다면 이 회사를 빠뜨리고 볼 수는 없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실적 당연히 좋죠.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주가가 정말 많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는 전 세계 시장 점유율 1위라고 했죠. 대부분 다 납품을 하고 있어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리고 인텔, TSMC 등 정말 많은 기업들이 납품을 하고 있는 회사고요. 그리고 과거 고점 92,000원입니다. 그리고 주가가 여기서 크게 밀렸죠. 상승률도 앞에 딱 보면 되게 크게 올랐었던 주식이에요. 최근에 바닥 잡았죠. 그리고 지금 점점 이렇게 위쪽으로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자, 오늘 주가 이 상승폭으로 본다면 5%거든요. 장중에 더 크게 올리긴 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지금 최고점 대비해서의 낙폭 마이너스 50%가 넘습니다. 그만큼 가격적인 할인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지금 여러분들 꼭 보셔야 되는 종목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가격적인 전략은 일단 매수는 오늘 42,650원인데 43,000원. 이 가격 아래쪽으로는 충분히 매수가 가능하다 말씀드리고요. 목표 주가는 위쪽으로 봤을 때 처음부터 뭐 첫수를 배부를 수 없죠. 6.5만 원입니다. 6.5만 원. 이 정도면 충분해요. 이게 목표가고요. 손절가는 아래쪽으로 보신다면 아래쪽으로 한 34,000원 정도 선이면 3.4만 원 정도 충분히 대응이 가능하실 겁니다. 흔들릴 수 있어요. 하지만 위쪽으로 올라갔을 때 퍼포먼스가 강력한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잘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모아가자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HPSP 받아봤고요. 43,000원 이하에서 관심 필요하다라는 포인트까지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황민혁 위원님과 함께했습니다. 저희 잠시 후에 돌아올게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급등주 프로파일링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권혜영 위원님과 함께 할게요.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또 이렇게 뵈니까 또 새롭네요. 네, 위원님과 함께 오늘 막판까지 수사를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시장 프로파일링 단서를 한번 열어볼게요. 삼전 닉스 저항 라인, 지수 향방 주목에 대해서 주목해 주셨고요. 아무래도 최근 시장은 이 삼전 닉스에 대한 이 방향성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오전장에 굉장히 좋았는데 오후장 들어서 상당히 안 좋았거든요. 이 저항 라인을 넘을 수 있을까요, 위원님? 네, 먼저 제가 네. 지수 차트랑요, 삼성전자 차트 두 개를 같이 보면서 네, 향후 지수의 향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제가 이제 띄워드린 거는요, 이제 먼저 네, 잠시만요. 코스피 일봉 차트입니다. 네. 네. 지금 코스피 일봉 차트 보시면은요, 이제 121선 위로 올라와서요, 상단 저항은 61선 저항이 위에 있죠. 얼마예요? 7,500. 그래서 지금 지수상은 7,500까지 아직 여유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장중 상승하다가 이제 하락했던 그 이유가 뭘까요? 일단 시장이 예전에 그 폭락을 했을 때의 시장과 지금은 지금 전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그 폭락했을 때는 어떤 의구심이 있었냐면 지금 빅테크들이 영업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가 되어서 더 이상 반도체를 살 수 없다. 예, 이런 루머가 돌았었고요. 그다음에 그다음에 AI에서 수익성이 안 나온다. 뭐 이런 루머가 있었죠. 근데 그게 다 불식되었다고 제가 이야기 드린 적 있죠, 방송에서. 네, 아마존의 수익. 예, 그걸로 수익 창출로 AI에서 수익 창출이 잘 되고 있다. 예, 이런 이런 발표가 나오면서 그런 의구심은 다 불식되어 있는 상태고요. 또 지난주에는 네비우스랑 코어위브, 여러분 네오클라우드 업체들, 이 네오클라우드 업체들이 지금 실적이 어마어마하게 잘 나왔고요. 다들 지금 임대료를 25%까지 상향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코어위브는 무슨 엔비디아의 구형 그 GPU가 들어간 클라우드까지 뭐 거의 다 판매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투자를 지속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하면서 메모리 반도체에 상승이 나왔고, 그 다음에 샌디스크가 인베스팅 데이에서 우리는 연간 10%, 20%까지 5년 동안 계속 성장할 수 있다 이런 발표를 하면서 시장에 대한 어떤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의구심은 모두 종식되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하락한 이유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네, 미국과 이란전이 다시 좀 커지면서 다시 또 분쟁이 일어나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국채 금리가 상승하면서 하락이 나왔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봐야 될 건데 차트를 잘 보셔야 되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코스피 일봉상 아직 상단 7,500까지 지수상 여유가 있다. 네, 이건 좀 좋은 점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이 두 번째 차트는 삼성전자입니다. 네, 삼성전자는 지금 여기 보시면 오늘 29만 원? 네, 약간 못 미치는 곳이 어디예요? 60일선 저항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매도가 나올 부분에서 매도가 나오면서 국채금리 상승에 대한 어떤 우려감과 함께 지금 셀링이 나왔는데 저는 삼성전자 이대로 내려가서 다시 밑으로 이렇게 쭉 꺼질 일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수적으로도 아직 여유분이 있기 때문에 이 국채 금리가 조금이라도 다시 낮아들면 다시 급등이 나온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 국채 금리는 미국 재무부에서 계속 이거를 완급 조절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며칠 지나면 다시 금리가 밑으로 내려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저항을 막고 다시 상승 기조를 유지할 것이다. 이렇게 긍정적인 비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시장이 이 저항
구간을 좀 소화해 가고 있는 구간이다. 충분히 상방은 더 열려 있고 우리가 우려하는 급락은 나오지 않을 것이다라고 긍정적인 해석을 해주셨습니다. 시장 대응 전략도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요. 자, 그러면 이어서 오늘 섹터를 주도한 섹터 프로파일링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역시나 반도체입니다. 오늘 반도체뿐만 아니라 반도체 투톱뿐만 아니라 소부장단도 상당히 좋았습니다. 오전장까지는. 오늘 뭐 오후장에 들어서 윗골이 길게 달리고 빼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오히려 그렇게 시세를 주고 있는 종목들을 좀 주목을 해봐야 될지 이 반도체에 대한 전반적인 한번 진단 부탁드려볼게요. 네, 반도체, 네. 여전히 좋은 뷰를 유지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 하락과 함께 지금 차익 매물이 나오면서 뭐 약간 좀 많이 떨어진 종목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이 방송에서 여러 번 얘기했는데 우리 삼성전자 하이닉스는요 천천히 상승해야지 중소형제 유리합니다. 그래서 지금 조정 나온 것을 너무 두렵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삼성전자 하이닉스 수급을 보면은 기간의 매도가 많았어요. 우리 연기금, 네. 리밸런싱 아직 다 못했다라는 사실 다 알고 있었고 지수 7,200부터는 기간 매도 물량이 나올 거라는 건 우리 다 예측하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네, 여기서 같이 외국인이 같이 셀링을 막 했다 그러면 약간 좀 수급적으로 좀 약간 두려워할 만한 일이 있겠지만 지금 외국인이 기간 물량을 다 받아 먹었기 때문에 저는 이제 국채 금리가 약간 잦아든다면 다시 큰 상승이 나온다고 보고 있고 그리고 중소형제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천천히 가면 약간 하락했다가 다시 더 크게 상승하는 네, 이런 상승뷰가 계속 유지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중소형주 소부장 많이 상승했는데요. 그중에서 가장 많이 상승했던 그런 반도체 안에서의 섹터는 낸드였죠. 우리 샌디스크의 엠비스팅 데이 발표와 함께 지금 낸드 가격이 또 오늘 아침 되게 많이 상승을 해서 낸드 가격 상승이 이번 달에도 계속 지속되고 있음이 확인되었고요. 낸드 수요가 계속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상승했던 종목 중에 하나 제가 이제 보여드릴 종목은 네, 파도입니다. 네. 낸드 하면 파도죠. 네. 그래서 낸드 ESS 컨트롤러를 만드는 그런 기업으로 좀 올라갔었는데 이제 오늘 장중 14.96%나 상승을 했었거든요. 근데 위에 보시면 여러분들 이제 매매하실 때 보시면은 항상 매물대 보시면 돼요. 상승해도 121선 저항과 함께 여기 매물대가 많죠. 여기 이렇게 물려 있는 매물이 많죠. 그래서 이게 매물 소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근데 아래로 밀리면 다시 매수를 하셔서 추가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1차로 매물 소화를 했기 때문에 한 두세 번 소화하고 나면은 위에 60일선이 있는 83,000원까지 또 그 이상도 바라볼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그래서 이제 낸드, 소캠 이런 반도체 메모리의 주요 섹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종목군을 좀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계속 그냥 트래킹 하시면서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국채 금리가 안정을 찾는다면 우리 반도체 다시 힘을 내줄 수 있다라는 게 포인트였습니다. 오늘 관심 토픽으로는 파도를 언급 주셨네요. 파도 관심 종목에 넣어두셨다가 흐름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이번에는 내일 시장을 주도할 섹터를 가져오셨습니다. 한번 열어볼까요? 화장품주네요. 오늘 뭐 시장이 굉장히 또 힘들고 흔들리긴 했지만 그래도 일부 화장품단은 갈 길을 가는 흐름이었습니다. 워낙에 실적이 좋기도 하고요. 숫자로 증명해주고 있는 섹터이죠. 화장품주는 어떻게 보세요? 네, 화장품 수출 너무 잘 나오고 있죠. 네, 실적이 아주 그냥 터지고 있다. 네, 실적이 고공행진하고 있는 섹터라고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나스닥이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오늘 이제 프리장에서 나스닥이 하락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반도체가 하락을 하면 시장의 유동성은 이제 나스닥 기술주와 연관되지 않은 섹터로 흐르기 마련입니다. 오늘 좀 상승이 나왔고 만약에 반도체가 좀 추가 조정이 나온다면 화장품 쪽으로 유동성이 모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지금 이게 화장품 업종이 과거 2년의 아마존 중심의 성장에서 벗어나서 미국 오프라인 채널, 뭐 울트라, 세포라, 타키, 월마트 등
미국에 있는 여러 가지 그 오프라인 매장에 그냥 우리나라 화장품들이 K 화장 뷰티 상품들이 그냥 쭉 퍼지고 있다. 그래서 미국 시장을 지금 잡아먹고 있고, 그다음에 유럽 시장에도 계속 구조적으로 확장 국면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좋은 뷰를 유지할 수 있겠고요. 또 기술주 하락할 때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화장품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가져온 종목은 실리콘2 되겠습니다. 그래서 차트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게 이제 금요일 장에서 한번 상승을 했다가 약간 눌렸다가 오늘 이 차트 모양을 보면은 이렇게 전형적인 양 이렇게 그럼 벌써 여기서 이 음봉을 매물 소화를 다 했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락했던 이게 한번 이제 여기 꼬리가 있잖아요. 꼬리가 있으면은 올라가다가도 이렇게 하락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꼬리에 있는 물량을 대부분 소화를 했기 때문에 만약 내일 하락 화장품 섹터에 유동성이 들어온다면 이 실리콘2는 그대로 안 떨어지고 추세가 지금 상방으로 되어 있어서 충분히 이 이상 굉장히 영업이익이 급증하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상승을 하면 여기 보시면은 위에 저항을 다 뚫게 되거든요. 그렇죠? 여기 저항이 46,000원에 있죠. 여기가 되게 뚫기 어려운 저항인데 여기를 뚫으면 이 위로 55,000원, 6만원까지도 상승하는 급등 랠리를 볼 수 있는 차트 모양을 그리고 있어서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화장품 섹터도 눈여겨보시고 기술주가 조정받는다. 그럼 화장품 섹터로 들어가셔서 매매를 하시면 좋은 수익을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반도체가 쉬어갈 때 우리는 어떠한 섹터를 주목해야 될까요? 화장품주를 주목해보자 토픽으로 실리콘2. 오늘 또 여러 가지 유상증자 이슈도 있었습니다. 추가적인 상승 흐름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위원님의 종목 AS 받아볼게요. 먼저 두산 테스나 보겠습니다. 지난 7월 1일에 주셨고 사실은 7월 시장이 쉽지 않고 힘들었습니다. 지금 여전히 관심이 필요한 구간일까요? 네, 제가 이거 두산 테스나 이제 소개했을 때 이후 이제 급락이 나왔죠. 급락이 나왔고 제가 여기서는 절대로 비중 추가를 하시면 안 된다. 9만 원대 추세 꺾였을 때 비중 추가하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고 이제 완전 바닥 구간 5만 원대에 진입했을 때는 비중 추가하자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평단이 제가 말씀대로 비중 추가를 하셨으면은 글쎄 한 지금 현재 있는 한 7만 원대 정도 되실 것 같아요. 네, 근데 오늘 상승하려다가 하락이 나왔죠. 왜냐하면 삼성전자 하락함에 따라 하락이 나왔습니다. 근데 제가 이거 하반기에 실적이 좋아진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왜냐하면 삼성전자 파운드리 물량이 몰려들고 있기 때문에 우리 엔트로픽 이것도 삼성전자에서 만들게 되죠. 네, 그래서 나스닥에 있는 여러 가지 기술주들의 어떤 기업들의 파운드리 물량이 삼성전자 쪽으로 쏟아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삼성전자 파운드리 수혜 종목은 하반기에 여러분들이 계속 보면서 가져가야 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자리 계속 들고 가자 이런 말씀 드리겠고요. 충분히 이 위에 상단 12만 원까지 상승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전히 관심이 필요하다. 7월에 매수하셨던 분들이 오히려 추가 매수 기회로 활용해보자라는 게 포인트였습니다. 두산 테스나 챙겨봤고요. LNC 바이오 볼게요. 지난 8월 5일에 주셨고요. 최고가 기준 15%대의 상승률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자리 어떻게 보세요? 네, 이게 유상증자 나오면서 이제 좀 이렇게 하락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여기 전저점 부분에 있어갖고 제가 위험스러워서 일단은 가지고 왔어요. 이게 바이오 쪽으로 수급이 몰리다가 지금 다시 삼전닉스 올라가면서 이제 수급을 뺏긴 상태입니다. 근데 이제 하반기에 이제 바이오도 여러 가지 학회 같은 게 있어서 이제 이슈가 다시 몰릴 수 있는데 일단은 여러분 이제 현재 지금 전저점이 45,000원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지금 여기다가 함부로 비중 추가하시면 안 됩니다. 전저점을 뚫고 내려가면 손절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조심하자. 그래서 여기서 쌍바둑 나오는 거 확인하고 여기서 매물대를 다시 잘 형성하는지 보시고 혹시 이제 익절 못하신 분 그리고 약간 비중 추가해야겠다. 그래서 평단 낮추고 싶다 이러신 분은 지금 현재 들어가시면 안 되고 전저점 지키는지 확인하고 다시 매집이 일어나고 있는지 확인하고 들어가시는 걸 추천드리겠고요. 위에 올라가면 상단 저항이 7만 원대에 있습니다. 그래서 7만 원 정도에서는 부분 익절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상방은 7만 원 말씀 주셨고요. 전 저점 이탈 여부를 반드시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바이오 쪽 투심이 살아나기 전까지는 보수적으로 대응해보자라는 코멘트에 참고해보고요. 저희 다스코 볼게요. 지난 시간에 주셨던 종목입니다. 또 가파른 또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은 어떻게 보세요? 네, 이 다스코는 호남 반도체 팩 건설 관련 종목이죠. 제가 지난주에 호남 반도체 팩 건설 섹터 이제 상승 나온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그 다음 날 되게 폭등이 나왔습니다. 금호 건설 이런 종목들 막 더블상 가고 이랬죠. 그래서 근데 지금 요번에 민주당의 이제 김민석 총리가 이제 당 대표로 이제 당선이 되셨죠. 그러면 이제 이재명 정부의 호남 팩 건설의 드라이브가 더 가속화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호남 팩 관련 그 뉴스는 계속 주기적으로 이게 나올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제 매수하셔서 혹시 이제 절반 익절하셨으면 좋았고 이제 밑에 하락하고 있는데 지금 하락할 때 이 거래량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렇죠? 상승할 때는 대략 한 1,000만 주 가량의 거래량이 나왔고 지금 하락할 때는 87만 주 정도의 거래량밖에 안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요 밑으로 내려가면은 조금 비중 추가하셔서 네, 다시 한번 상승 나올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은 이렇게 보시면은 위로 올라갈 때 윗골이 생기는 이유는 여기에 매물이 3,800만 주, 3,500만 주 굉장히 큰 거래량으로 매물이 쌓여 있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락할 때 이거 재료가 끝난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매물 소화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매물 소화 과정을 좀 잘 대응해보고 우리 하단에서는 오히려 담는 전략을 말씀 주셨네요. 다스코까지 챙겨봤고요. 네, 오늘 가져오신 종목 받아볼까요? 네, 오늘 제가 가져온 종목은 산미금속입니다. 지금 이 산미금속이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 발전기 건설 장비 막 이런 핵심 부품 모멘텀을 타고 실적이 지금 도약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게 원자력 쪽으로도 엮여 있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여러 가지 건설 장비 이런 쪽으로도 엮여 있어서 여러 가지 섹터를 다 가지고 있어서 섹터 혼합이 잘 되어 있는 종목이어서 네, 그리고 지금 현재 수급도 좋습니다. 지금 어제자 거래량이 한 1,000만 주가량, 한 5거래일 전에 그 다음 거래량도 네, 꽤 큰 거래량이 나왔고 지금 역시 아까 제가 다스코 말씀드린 것처럼 이 이후로 거래량은 하락할 때 거래량은 상승할 때 거래량의 한 8%밖에 되지 않아요. 네, 그래서 조금 숨고르기를 했다가 다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차트가 산미금속이 아닌 것 같은데요, 의원님? 잠시만요. 네, 한번 다시 산미금속으로 한번 분석 부탁드려 볼게요. 네. 웬일이. 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여기 산미금속, 네, 여기 잘 상승하고 있고요. 지금, 재료가 좋습니다. 네, 발전기 건설 장비 핵심 부품 모멘텀을 타고 지금 실적이 도약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4,000원대에서 지금 올라와서 60일선 상방 저항을 돌파한 상태에서 지금 첫 번째 저항에 맞아서 지금 이렇게 내려왔는데 오늘 이 산미금속이 더 급등할 수 있었는데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 하락하면서 차익 매물이 나오면서 떨어졌습니다. 네, 여기 이제 재료가 살아 있고요. 지금 이슈가 주목되는 만큼 여러분 여기서 밑으로 내려오면 한 번 더 매수하셔서 충분한 수익을 내실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권혜우 의원님께서는 산미금속을 가져오셨네요. 목표가, 손절가 체크해 보시고요. 오늘 무료 방송이 준비가 되어 있네요. 권혜우 의원님, 하반기 필승 전략을 도와주신다고요? 네네. 여러분 그동안 손실 많이 보고 힘드셨잖아요. 그렇죠? 오늘 하반기에는 어떤 전략을 가지고 투자해야지만 내가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지 권혜영의 필승 전략 오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반기에 대한 필승 전략을 도와주신다고 하시니까요. 잠시 후 함께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